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순권이라고 합니다. 선배들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고 이제 학년도가 저기는 1년씩 빨리 나가니까 여러분 대개 내년부터만 시작하시면은 내년에 이제 2025 학년도고 여는 24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령 받으시는 것 기준으로 2025 학년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2025년 3월에 이렇게 교직에 가서 보람찬 교직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반가워요. 요 지금부터 대략 여러분한테 임용고시에 대해서 역사, 전공 역사 이것저것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대략 아마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저기 이렇게 자료방이라든가 저기 어쨌든 자료실 쪽으로 가이드북을 아마 PDF나 그런 걸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이렇게 인출하시거나 그렇게 띄워놓으면서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기 제 얼굴은 사라지고 화면에 특히 저기 참고 도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렇게 저기 화면 같은데 주요 사항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자료를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되셨다고 생각하거나 3학년 정도 되시겠죠. 그런 이제 과거가 우리 현재를 만들고 이 현재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역사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미래가 있죠. 참으로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이면 모르지만 역사기 때문에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봅시다. 오늘 하는 내용은 대체로 임용고시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좀 더 세분하면은 대략 한 5가지 정도예요. 일단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험도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공부 학습 방법, 그다음에 강의 안내, 그다음에 기타 그렇게 돼요. 가이드북을 가지고 쭉 할 텐데 여러분이 혼자 보셔도 되는 거는 제가 안 하고 그거 다 하면 거의 3시간 걸려요. 제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보시는데 그냥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만 뽑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세요. 필기도 좀 하시고. 일단 여러분은 15쪽부터 보세요. 모집 인원 및하고 경쟁률인데 이게 이제 1년 전 2023년 그러니까 학년도는 2024학년도가 되겠죠. 그때 서울이 보면은 11.45 대 1이고 조금 센 데는 쭉 내려오면은 충북 같은 데는 거의 19 대 1이죠.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는 경쟁률이 낮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수능보다는 조금 세죠.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10이라고 19니까 한 14 대 1 내지 15 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경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런 경쟁률을 겪어서 합격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시고 예전에는 20대 1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낮아진 거니까 그리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3, 4대 1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것저것 현직에 계시면서 보시는 분도 많고, 또 그냥 이렇게 좀 이것저것 또 다른 일 하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너무 경쟁률은 그냥 한 4대 1, 5대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들어가면 아마 2대 1 내지 3대 1 정도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그 컷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한 현재로서는 한 14대 1, 15대 1 정도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경쟁률은 가볍게 받고 아마 15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17쪽을 보세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연도는 2023년 11월 25일 날 본 거고, 학년도는 2024학년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전반적인 거는 2025 학년도 그 대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단 전공 A하고 전공 B가 17쪽하고 18쪽에 걸쳐 있을 겁니다. 따라서 1교시가 교육학 60분이고 2교시, 3교시가 전공 A, 전공 B 90분 정도 봅니다. 전체적인 문항은 23문항입니다. 전공 A가 12문항, 전공 B가 11문항. 그렇게 돼 있고 23문항이고, 그 다음에 크게 형태는 거기 보면은 기평하고 서술형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17쪽에 그렇게 돼 있죠. 기평, 서술형. 기평은 가로놓기고 2점, 배점 받습니다. 서술형은 서답형은 서술형 내지 서답형은 4점 배점이고요. 거기 보면 전공 A의 기평의 4번을 보면은 한문이 돼 있죠. 전공 B로 가도 거기 서술 서답에 한문이 6번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문 문제는 2문제 정도 나온다. 이번엔 총 배점이 6점이지만 많을 때는 3문제까지 나와서 2~3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배점은 6점, 8점, 12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문 공부 조금 하세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 적중 내용은 제가 1년 코스 중에 기본반하고 마지막에 총정리반까지 해서, 저로 이제 모의고사반 기준으로 예비시험이니까 쭉 해서 거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18쪽 끝에 표 밑에 나올 겁니다. 총 23문항 중 모의고사에서 대략 18문항 정도, 문제풀이에서 1문항, 기본 교재에서 4문항 정도 출제돼서 전체적으로 23문항이 저기 우리 클래스에서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표준 모델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교실 선배를 생각해 보니까 대략 우리 인강생, 직강생 합쳐서 그동안의 누적 전공 역사 우리 교실 출신이 아마 대체로 10,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여러분 교실 선배들하고 합격생은 한 몇천 명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실 선배들, 합격 선배들하고 그동안에 쭉 이렇게 같이 뭐 스터디했다고 봐도 되죠.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만든 표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적중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이 교실에서 여러분의 교실 수강 선배들하고 같이 만든 일종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증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클래스의 컨텐츠는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24학년도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12월 28일 날쯤 발표니까. 작년에 시험 본 여러분 교실 선배 중에 서울에 수석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하고 강의도 듣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교실 선배들의 선배들하고 저하고 맞는 거지만 여러분 교실 선배들의 도움이 좀 컸죠. 이렇게 건의사항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공 A, B, 기입형, 서술형 또는 서답형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18쪽하고 19쪽에 나올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기입형에 나오죠. A형 3번 가로놓기입니다. 답은 낼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놓기로 나왔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19쪽에 보면은 이게 서답형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서답형은 한 줄, 두 줄로 쓰는 거예요. 거기 작성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도 가로놓기가 나오죠. 따라서 사실 기입형하고 서술 또는 서답형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술 또는 서답형이라 하더라도 가로놓기가 나오고 또 정식 서답처럼 이렇게 밑줄 긋고 뭐 3개 쓰시오, 4개 쓰시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외형적으로 바라본 올해 23년에 본 24학년도 문제를 외형적으로 봤는데 그 출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이드북의 20쪽을 조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 나오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총 23문항 중 역결혼이 6문항, 한국사 6문항, 서양사 6문항, 중국사 5문항에서 23문제가 일단 됐죠. 한 바퀴 돌고 다시 오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총 100점, 80점 만점,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입니다. 역결혼, 한국사, 서양사, 중국사 다 똑같이 20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올해가 조금 특별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보통 그 동그라미 1번으로 가면은 보통 6, 7, 4, 4, 1, 1 그렇게 나왔거든요. 역결혼 6문제, 한국사 7문제, 그다음에 서양사 4개, 중국사 4개, 그러니까 유럽사 4개, 중국사 4개, 그 다음에 일본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또는 아삼사라고 합니다. 이슬람이나 인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6, 7, 4, 4, 1, 1 그것이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만 조금 특이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100점도 이번만 특이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사가 조금 많고 6, 7, 4, 4, 1, 1이기 때문에 중국사나 유럽사가 배점이 조금 적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다 20점씩 나눠 가졌어요. 이번만 그런지 앞으로 패턴인지는 조금 더 여기저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답신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 만약에 이것이 향후 이렇게 나올 거면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좀 특이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6번도 한문문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보통 한국사에서 2개 나오는데 중국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문제 정도 나오면 그 5번 그러니까 나오면 5개년도 대개 3번 내지 4번은 거의 한국사로 나오는데 가끔가다 중국사 한문도 나오는데 그럼 뭐 한문 번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사 중국사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면 이번에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역결혼 한국사, 서양사는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문제 형태나 내용은 아주 좋은데 교수님들이 잘 내셨죠. 그런데 거의 대외 교섭사에서만 나오고 조금 까다롭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 출제하신 교수님 해당 그 대학에 중간고사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합쳐보면은 상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예년보다 아마 조금 이렇게 저기 컷이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 오픈 강의로 이번에 시험 본 거 제가 해설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 보실 분은 그냥 참고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 7번의 니은을 보면 역결혼 한국사 서양사는 무난한 문제 위주였고 중국사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적은 편이었다. 대개 문제 변별력 난이도를 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그냥 평이한 문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이한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합격을 그러니까 변별력이 가장 있는 거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나 아주 쉬운 문제도 나오는데 아주 쉬운 문제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못 씁니다. 아주 쉬운 문제, 수능 문제 수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맞춰요. 따라서 변별력상 그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조금 적어요. 역결혼 한국사, 서양사는 비교적 평이합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고. 근데 중국사가 전체적으로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 컷에 많이 더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하고 최저점 그 폭이 예년보다 조금 폭이 이렇게 좁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현재 중간 정리하면은 몹시 아주 어려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설명해가지고 설명이 길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정리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8번은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고요. 9번을 보면 되게 그 시대별 영역별 출제를 고려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한국사 일단 시대별로 고려사에서 고대사에서 현대사를 배려했는데 고려사 유럽 중세사가 빠졌어요.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한국사에서 고려사 매번 한 번 나왔는데 빠졌고 또 유럽 중세사 여러 가지 뭐 대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많은데 이번 특이하게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그런 거는 대체로 항상 똑같고요.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동양사도 중국사만 5문항이고 일본사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빠졌어요. 6, 7, 4, 4, 1, 1 할 때. 그리고 서양사는 유럽만 나오고 6문항, 아삼사는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 조금 특이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마 문항수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6문항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려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개 7문항이 고대사, 고려사, 조선전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그래서 딱 항상 작년까지는 7문제 나왔는데 문항이 6개로 줄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서 고려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평가원 등에서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아직은 기본적으로 6, 7, 4, 4, 1, 1 그 패턴을 기억하세요.
역결혼 6, 한국사 7, 유럽사 넷, 중국사 넷, 그 다음에 일본사 하나, 그 다음에 아삼사 하나. 유럽사가 4개 된 거는 유럽 고대사, 되게 그리스 로마요. 고대사, 그다음에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보통 이렇게 4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이해요. 여러 가지 배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후년에서 몇 년 갈 건지 이번만 그런 건지는 그것이 밝혀지면은 즉각 여러분한테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출제 경향에 대해서 모두 12개 정도 정리해 드렸는데 대체로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출제됐구나. 중국사가 몹시 어려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컷은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여기까지가 이번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조금 FM은 아니고 약간 벗어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감안하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디서 출제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이드북을 보면은 아마 21쪽에 그 수험도서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수험도서가 나올 때는 부분 이렇게 저기 우리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책 표지들 설명할 때 그 책 표지가 화면에 나올 테니까 눈으로 익숙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도록.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수험도서 화면이나 가이드북을 보면은 그게 역결혼,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교재, 희소, 전공 역사가 돼 있고 책이 많죠. 근데 이 중에 필수 도서가 있고 세컨드 도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중에 10개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부분 발췌해서 보면 되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역결혼부터 좀 볼게요. 책이 그 역사교육의 이론, 그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있죠. 요 두 개가 역결혼의 필독 도서입니다. 필독 도서는 1쪽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수험도서반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통독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 두 가지가 올 리딩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부터 시작해서 밑에 역사 수업의 원리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나눠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을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책 읽기 코스가 있어요. 3, 4, 5월의 수험 도서반입니다. 그때 필독 도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세미나 하듯이 제가 발제하면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건데 이 중에서 출제될 만한 거는 이겁니다라고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역결혼의 책 2개, 이론하고 내용과 방법 화면에 보이죠. 그는 반드시 구입하시고 갖고 계시고 나머지 책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부분 프린트로 나눠 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 쭉 보면은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고 또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에서 그냥 첫걸음 그 다음에 시민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그래가지고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클래스는 그냥 몇 개만 골라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민교육에서는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직접적으로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첫걸음도 이번에 많이 나온다 했는데 첫걸음에서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고 작년에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어서 올해 23년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반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민교육하고 첫걸음은
필독도서고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괜히 첫걸음 공부하느냐고 다른 거 공부 못해서 컷만 더 내려가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독도서 두 개, 이론, 책 그 표지가 이게 청록색이 돼서 청록책이라 그러고 내용과 방법은 녹색이 많아서 녹색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청록책, 녹색책 할 때는 그 책이구나 하면 돼요.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은 작년까지는 필독도서에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파라다임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냥 세컨드 도서로 제가 돌렸어요. 몇 개만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역사교육의 표지가 파래서 파란 책이라 그러고 첫걸음이 있고 이런 거 방법이 있고 시민교육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가세요. 다음 한국사입니다. 필독도서는 한국사 통론 줄여서 한통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특강 보통 그 심판 구판이 있어서 심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신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통 신특 그다음에 한길 한국사의 길잡이 상하로 돼 있어요. 요 세 책이 필독도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책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니까요. 요거에 부분적으로 보는 게 뿌셈, 뿌리 깊은 한국사, 셈이 깊은 이야기, 뿌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한국사가 있고 기타 근대 상황이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역시 부분적으로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나눠 드립니다. 뿌셈도 그렇고 시민의 한국사 보통 시민사라고 그래요. 시민사에서 나온다라고 딥다또 시민사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사는 책은 좋은데 수험도서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어느 부분은 너무 자세히 나오고 어느 부분은 평이하고 그래서 이것도 골라서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번에도 굳이 나왔다면 뭐 화폐 정도 나올까 말까 뭐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른 책에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 하세요. 이번에 많이 변했으면 저도 수험도서를 많이 바꾸려고 그랬는데 크게 우리 교실에서 다뤘던 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필독 도서가 역결혼 2개, 한국사 3개 그렇게 돼요. 다음 세계사로 오면은요. 일단 서양사 결혼, 동양사 결혼 줄여서 서계 동계라고 합니다. 그 필독 도서고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을 위한 중국사 한중이라고 그래 한중. 세 번째는 강자 중국사는 강중인데 강중의 내용이 동계하고 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중은 그냥 한두 개 정도 프린트로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필독 도서가 3개요. 서계, 동계, 한중.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 서양사 강좌가 좀 뜨고 있는데 한두 번 나오고 요즘 좀 뜸해요. 이거 역시 제가 주요 부분만 뽑아서 제가 정리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읽어도 되는 책입니다. 저 혼자 읽어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한테 나눠 드릴게요. 서양 중세사 마찬가지고 세계 문화사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다 다루어요. 쭉 내려와서 일본사 대한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올해 일본사가 안 나왔지만은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사 안 나온다고 단어 내시가 예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4점 날라가요. 예. 그래서 일본사에서 세계사에서 필독 도서는 4개입니다. 서계, 동계, 한중, 그 다음에 일본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는 좀 그렇고, 현장에서 쓰고 있는 한국사나 세계사 조금 보시면 되는데, 요즘 아마 조금 설약해요. 그래서 한 7년 전, 8년 전 그때 한국사나 세계사, 동아시아사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은
혼자서 알아서 하시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을 다루지만 교과서를 다루진 않아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올 테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조금 보세요.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수능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저기 필독 도서가 9개일 겁니다. 역결은 2개죠. 이론, 영어 방법. 한국사가 3개입니다. 한통, 신특, 한길 다 봐야 되는 거. 세계사는 4개죠. 서계, 동계, 한중, 일본사. 그러면 2개, 3개, 4개 합치면은 2개, 3개, 4개, 9개죠. 9개. 이 9개에다 세컨드 도서의 중요한 내용을 합쳐서 제가 나름대로 재조직한 게 밑에 제 교재인 희소 전공 역사입니다. 대개 한번 교재를 편찬하면은 요즘은 제가 한 2, 3년 정도 쓰거든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많이 바뀔 건 아니니까 또 바뀌는 부분은 추록본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9개 구대도서 구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면 당연히 밑에 제 교재 전공 역사 그래서 제게 들어가면은 10대 도서고 제 교재를 빼면은 9대 도서 그렇게 되니까 요 9대 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구석기 신석기 좀 빼도 괜찮아요. 모두 서너 번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 서계만 17번 읽었다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공부했겠죠. 밑줄 치면서 그런 합격 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보고 특히 서계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휴, 그걸 어떻게 17번, 20번 읽냐 하는데 처음에 3번 정도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KTX 스피드로 나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쭉 나가서 2학기에 일주일이 1학기에 한 달이 되고 11월에 하루가 또 그 2학 11월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때 하루가 1학기에 한 달 내지 일주 정도 되니까 2, 3주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나선형으로 반복 학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여기서 출제됐고 내년에도 대체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교실 선배하고 저하고 만든 확률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 말고도 다른 데서 나와요. 국편의 한국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팔만대장경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거는 몹시 어려운 문제고 정답률이 그냥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10년 내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고 결국 합격에 거의 뭐 어찌 말하면 단언하는 건 그렇지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문항 중에 80에서 90은 요 말씀드린 책에서 나오니까 그리하시고 이렇게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했어요. 크게 올해 이렇게 나왔다 아까 했죠. 특이하게 뭐 고려사가 안 나왔다는 등 배점이다 20점이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냐? 고대도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세컨드 도서 부분 발췌해서 보는 거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공부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22쪽 되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힘드시면 약간 여러분은 화면 정지해 보셔도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차 한잔 할게요. 네.
자, 고마워요. 22쪽을 보면 역시 스킵해서 봅니다. 여러분은 1번, 2번은 크게 개인적으로 보시고 3번을 보세요. 학습을 단계별로 할 것을 권합니다. 1단계는 고교 교과서에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가 역사적의 내용과 방법. 요게 이제 녹색 책이고 한통 서계 동계. 그러니까 니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디귿하고 리을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처음 하시는 초수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이제 거의 겨울 방학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듣기 이전에 혹시 들으시게 되면은 겨울 방학 또는 강의 준비 과정으로서 니은의 2단계 있죠. 여기서 일단 그 세 개 저기 내용과 방법은 역결로는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한통 서계 동계 중에 하나 정도만 택해서 그냥 통독을 쭉 하시고 한 통이 끝나면 서계 동계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한통 서계 동계 다 보지 말고 하나부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역교로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세요.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2월부터 보셔도 됩니다. 역교로는 조금 인지 구조가 형성이 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부터 하실 일은 한통 동계 소개인데 한통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부 클래스에서는 오래된 책은 보지 말고 시민사 봐라 해야 되는데 약간 잘못된 결입니다. 한통을 권하는 이유는 대학교 이제 2학년 수준이지만 그거는 팩트가 많아요. 팩트. 그래서 한통에서 내시는 건 아닌데 한국사의 답의 절반 이상은 다 한통에 나와 있습니다. 한통부터 팩트를 탄탄히 하고 다른 책 한길, 뿌샘, 시민사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한통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책들은 제가 다 카트 시켰어요. 옛날 책들은. 근데 한통만큼은 아직 유효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택지적비도 나와요. 이번에 거기서 나왔죠. 전한국도 한통에 있습니다. 중추원도 나오고 등등등. 그래서 한통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는 공부 처음 하실 때 한통 동계 서계 세 권 다 보지 말고 그냥 하나만 택해서 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넓혀 가시되 역결로는 최소한 한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읽으시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서계 동계 한때 어떤 클래스에서는 서계에서 안 나와 서양사 강의에서만 나왔는데 그 해 바로 서계에서 많이 나왔어요.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전공 역사에서는 단언하면 안 돼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체로 세계사는 서계 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의 사용론 같은 거 거기서 다 나왔어요. 서계도 그렇고 아우구스투스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도 다 서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여러분이 아마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질문방에 질문 올리시거나 학원으로 보내시면 제가 답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기 1년 365일 저기 면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오실 수 있으면은 노량진에 오시면 돼요. 저랑 날짜 잡아서 아니면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석에는 한물 갖다 든대요. 한 통을 내보나요. 그런 데 아마 예를 들어서요.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좀 납득이 안 되고 판단할 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승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친구들 통해서 들으시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자기 특별한 그 케이스가 있을 때는 면담 요청하세요.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22쪽은 단계별로 하라. 교과서는 알아서 하시고 한 통 서계 동계부터 하시고 역결혼은 한 달 이상 있다가 하시라. 다음 4번 한문 사료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문 포기하면은 일본사 포기하고 그러면 거의 15점 이상 포기하게 돼요. 한문 어떻게 하느냐? 문법부터 하면 돼요. 한자도 하시면서 EBS 수능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한문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그 EBS 쭉 들으세요. 거기 보면 모의고사 코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문법 코스도 있고. 그 모의고사 봐서 일정한 점수 나오면은 돼요. 그러니까 번역만 하면 되니까요. 수능 한문 해석할 정도면은 우리 전공 역사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5번 기출문제 적절히 활용 그렇게 됩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언제 푸는 게 좋으냐? 개인차가 있어야 돼요.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나올 때 그때 푸는 건 좋아요. 그래서 내공 있으신 분들은 오늘 풀으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9, 10월 달이 좋아요. 그 전에 풀면은 맛을 제대로 몰라요. 밥으로 치면 뜸들기 전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을 치면 스프도 넣기 전에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격적 기출문제하고 맨투맨으로 맞짱뜨는 거는 내공에 따라 다르다. 초수인 분들은 그냥 9월, 10월에 보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푸는 거고 또 하나는 나침반으로 쓰셔도 돼요. 그거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답을 내지 말고 10분 정도만 쭉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도 모의고사 출제하다가 조금 방향이 틀어지고 주안점이 약해지면은 기출문제를 좀 봐요. 그럼 이제 칼을 가는 거죠. 그 모의고사 문제가 또 출제가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은 두 개. 내공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라. 그래야 맛을 제대로 한다. 두 번째는 공부 방향이 흔들릴 때 나침반으로 활용하시라.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이것저것 보려면 최근 기준으로 5개년도 정도 보셔야 됩니다. 1, 2개년 1, 2개년도 정도면 조금 방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냥 골라서 뭐 두세 문제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고 그다음 난이도 요즘은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9등급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베이스 캠프를 중상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세요. 중중 이해하나 중하로 되면 수능 쪽으로 가게 돼요. 2015년은 조금 쉬워서 뭐 중하로 내려가셔도 되는데 요즘 여러분의 기준은 중상 정도가 좋아요. 그래야 상상도 볼 수 있고 상상 그렇다더라도 상하나 상중까지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1000m짜리 그 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한 해발 700이나 600 그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세요. 그래야 조금 쉬운 문제도 풀 수 있고 중하 아주 어려운 상중도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캠프를 조금 밑에다 하시면 안 되고 또 너무 높일 필요 없어요. 상하 안 해도 돼요. 중상 내지 중중 그냥 중상 정도가 좋아요. 예. 오케이. 예. 난이도가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니까 베이스 캠프를 그렇게 갖추시라 그런 겁니다. 다음 7번은 자세히 보면은 체력이고 8번을 자세히 보면 멘탈이죠. 쉽게 말해서 육체와 정신입니다. 육체적으로 탄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통 심신이 일체죠. 여러분도 몸이 피곤하면은 정신이 이상하고 또 정신적으로 필요하면은 몸이 이상해지죠. 사실 심신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에 체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것 뽑아낼 때 이 체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합격 수기에도 체력이 나와요. 체력이 강해야 멘탈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할 일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EBS 한번 하시라. 오늘부터 운동하시라. 그래서 체력이 탄탄해야 멘탈도 탄탄해집니다. 여기서 몇 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짧게는 겨울방학 아니면 내년 2024년 스케줄을 오늘부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서계를 여러분이 쓱 볼 때 요거 예를 들어서요. 10시간이면 되겠네? 아니면 열흘이면 되겠네라고 여러분 이렇게 깜냥이 오죠. 근데 실제 해보면은 대체로 곱하기 3이에요. 1시간 걸릴 거다 하면은 3시간 걸립니다. 야, 요거 나한테는 10시간이면 되겠다. 실제 3시간 이상 걸려요. 따라서 스케줄 재조정하세요. 겨울에 여기서 스키장 3번 가겠다. 1번 이하로 줄이세요. 아, 대만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지. 가지 마세요. 합격하고 가세요. 그렇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표 다시 짜세요. 임용고시 합격하시려면. 그리고 체육이 시간표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못하신다 하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은 하시고 알아서 자기 체력 그렇게 저기 뭐 걷기나 등산하시든지 아니면 뭐 체육센터에 가시든지 등등등 뭐 해서 알아서 잘 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체력하고 멘탈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고 이거 말씀드리는 뭐냐 체력이 가면 멘탈이 흔들리죠. 그럼 뭐냐 실수하게 돼요.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하면은 변별력이 제일 강한 거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나 아주 쉬운 문제는 변별력 없어요. 다 같이 못 쓰거나 다 같이 쓰거나 그래요. 적당 어려운 문제가 내공에 따라 달라져요. 변별력입니다. 변별력. 그런데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냐? 당락을 결정한 거는 어려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실수한 문제입니다. 이미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변에 시험 본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90%는 내가 실수해서 좋은 말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있는 거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실수한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실수만 안 했다면 하고 땅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했다는 거는 멘탈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는 체력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치면 휘발유. 아무리 차가 벤츠라도 휘발유 없으면 안 나갑니다. 운동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1년 동안 공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멘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예, 목이 말라서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22쪽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교과서는 알아서 하시고 한 통 서계 동계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라. 세 개 동시에
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직은 여러분 초수 기준으로. 한문 오늘부터라도 EBS 문법부터 들어라. 기출문제는 적당히 활용하라. 공부의 초점은 중상 정도 베이스 캠프를 차려라. 그다음에 운동하고 멘탈하고 같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시간표 재조정하시고 시간표에 체육이 있어라 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체육했어요. 저도 저 시간표에 운동이 있습니다. 전주로 이제 등산 많이 하고 날씨 고줄 때는 저기 실내 스케이트장 가서 쇼트트랙 스케이트 타고 그래요. 저기 중학교 때부터 타서 제법 탄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체력이 있어야 강의를 하고 그렇게 돼요. 오케이 등등. 그리고 이따 까먹을 줄 몰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 더 나쁜 짓 하지 말기. 나쁜 짓 중에 현재 랭킹 1위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선배들 조사해 보면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안 된 경우 많습니다. 교실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자꾸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자세히 제가 캠으로 보니까 그냥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시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셨더라고요. 나쁜 짓 랭킹 1위가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성격 급한 겁니다. 신호등 깜빡깜빡 저기 이렇게 띄어서 걷는다든가 그게 이제 그 성격이 급하면은 실수 많이 해요. 앞부분만 보고 뒤까지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다음에서 뭐 동학 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짤 안 보고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조금 느긋하게 신호등 급하면 떼어가야 되지만 떼어가야 되겠다 마음이 있을 때 떼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깜빡깜빡하는 거 보고 떼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그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활 속에서 조금 한 템포 느리게 사세요. 임용고시 총력전이기 때문에 조금 급한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제 경향 한번 했고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나옵니다. 수험도서 고대도서 했어요. 세 번째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면은 아마 23쪽이 2차 학습 전략일 겁니다. 2차 여러분으로 치면은 딱 1년 남았네요. 오늘 기준으로. 2차는 사실 내년 11월 말에 저기 대충 그때 감 잡으셔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1차는 손으로 쓰는 시험이고 요즘 2차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한국사나 세계사 내용을 역겨론과 이렇게 해서 가령 조건 중에 성향적 설명을 포함하시오,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시오 조건이 있어요. 역겨론 전공 교수님들, 전공 선생님 들어가서 역사 문제를 내십니다. 그것을 손으로 써라면은 1차 시험이고 말로 연기하고 그런 거는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계를 마지막 목적지를 2025년 1월 한 23일 정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끝나는 게 13개월 코스예요. 그래서 그 1차반의 내용 시험 보고 나서 그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내용이 탄탄해야 교수님 지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1차나 2차나 크게 차이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1차에 주력하세요. 1차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2차 조금만 연습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손으로 쓰면은 1차고
말로 표현하면은 2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그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4쪽의 강의 코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끝나가니까. 네. 아마 24초일 겁니다. 이게 혹시 나중에 페이지가 늘어나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강의 코스 되게 맞을 거예요. 24쪽. 이게 1년 코스이기 때문에 아까 고대도서 그게 한 번 씹어서 여러분 저 밥 먹을 때 4, 50번 씹어야 이렇게 소화가 되고 그렇죠. 한 번에 잘 안 돼요. 정약용급이요. 뭐 시험 보기 전에 X자로 보면은 다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정약용급이 아니죠. 2차까지 하면 모두 8개 코스입니다. 그래서 구대도서를 대상으로 그 에베레스트라고 한다면은 산은 똑같아요. 저랑 같이 8번 코스를 달려서 등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지식이 거의 자기게 돼요. 내용 정리반은 1열입니다. 내용 정리반 기본반이에요. 고대도서 및 플러스 알파를 제가 나름대로 편집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작년 교재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내용 정리반을 80% 이해하시면 합격하고 90% 이해하시면 수석할 수 있어요. 모든 엑기스가 내용 정리반에 있습니다. 내용 정리 시작해서 내용 정리를 끝나요. 거기 총정리반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2월의 기본반을 들으시고 다음에 3, 4, 5, 6은 책 읽기입니다. 구대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거죠. 문단 나누고 내용 요점 정리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실 건조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 도서들은 제가 요약해서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핵심 되는 부분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책별로 4개월 동안 소음도서 16절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감각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 날 특강반 이건 주로 모의고사 위주로 당분간 진행입니다. 감각 위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실전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출제 경향에 따라 다른데 크게 세 개예요. 자료 정리반이 있고 응용 문제반이 있고 모의고사반 세 가지 형태인데 당분간은 모의고사반 형태로 나갑니다. 그 중에 몇 년 전에 녹화해뒀던 자료 정리반하고 엮여놓은 응용 문제반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나오는 게 좀 많아서 그 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하기가 그래서 오픈 시켜놨으니까 그 되게 이제 연도가 지나가면 지워버리는데 이거는 몇 년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정리가 약하다, 엮여는 응용 문제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강으로 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고고하기가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렇게 논의해가지고 그냥 모의고사 반 형식으로 3, 4, 5링이니까 4번 정도 거기에 특강 실력관리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정리 수험도서 특강을 듣고 네 번째 등산이죠. 제가 프린트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거기서 쓰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문제풀이반 2개월 정도로 실력을 기르시고 그렇게 되면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기출 96학년, 97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다 풀어드립니다. 빼는 거 없어요. 저기 공통문제, 일반사회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연으로 치면은 올해가 23년이었죠. 홀수년은 연도별이고 짝수년도, 내년 24년, 학년은 25학년도. 짝수년도에는 주제별로 그래요. 계속 연도별로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출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 5주 정도 모의고사반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 거의 실전 문제 비슷하게 하고 23문항 중에 보통 18개에서 20문항 정도는 대체로 적중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실 선배들하고 만든 모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면 수석도 가능해요. 수석 제법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총정리만 한 6일 정도, 5일 정도 합니다. 5일 정도. 5일 걸리더라고요. 역결혼이 하루, 그 다음에 한국사가 2, 3일, 그 다음에 성형사, 중국사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총정리 학습하는 기본 교재 가지고 해요. 그래서 총정리하고 나서 여러분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내지 일주일 있다가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코스는 1차 반은 7개 코스인데 기본 교재로부터 시작해서 기본 교재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과거처럼 3년 한 번씩 10년시를 보면은 진짜 지루하고 3년 코스겠죠. 6개월 내지 4개월마다 보면은 저도 역시 6개월 단위로 4개월 단위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1년 코스이기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자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쭉 여러분 교실 선배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했고 제가 반을 몇 개 조절하려고 그랬어요. 뭐 기출하고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게 어떠냐, 또 문제풀이를 없애고 수험도서를 2개월 느리면 어떠냐 하는데 여러분 교실 선배들이 좋은 말로 결사반대. 선생님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견해가 있으면 현 단계에서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대신 이런 반을 놓으면 개설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의하시면 제가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들의 절반은 여러분들의 요구를 반영해 드린 거예요. 선생님, 서계 좀 같이 읽어 주실래요? 저희 혼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 정리반 몇 개 있었는데 수험 도서관은 조금 뒤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구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 평균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평균 정도의 공부를 대상으로 공부하시면 대상으로 여러분 혼자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10시간 걸리는데 저랑 같이 하면은 2시간 정도면 돼요.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시간 절약상은 더 좋습니다. 언제 강의 듣고 또 공부하느냐? 그거 1년 코스인데 만약에 시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강의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강의에 관계없이 혼자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수험 도서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구성 능력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수험 도서 자꾸 하시고 자기가 서브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공부가 좀 되면은 기출 자기가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다음 시험 보시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대개 이제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은 그냥 거의 풀 코스로 들으시고 또 내공 있으신 분들은 골라서 들어요. 그러니까 반이 개설되면은 한 2, 30%는 조금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2차까지 해서 아깝게 2차까지 갔다가 1차 합격하시고 2차에서 안 되신 분들은 되게 3월부터 다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문풀부터 들으시거나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수인 경우는 그냥 대체로 쭉 계속 1년 패키지로 들으신 경우가 많고 내공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수험 도서만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만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나머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제 경향, 수험 도서, 공부 방법 단계별로 하라, 운동하라. 그다음에 강의 코스 8개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 2차 대비반은 전적으로 맨투맨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제가 해드려요. 가령
서울부터 출발해서 그냥 경부선 부산까지 간다 했을 때 대구에 계신 분이나 대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이나 제가 부산까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저기 맨투맨이기 때문에 대중 강의도 안 되고 인강도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2차 대비반은 이론만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실현 질주할 때는 맨투맨. 예, 조금 아까 이 교실에서 맨투맨으로 맨투맨 준비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말하다 강의 안내하다 2차를 했네요. 다시 하면 출제 경향, 수험 도서, 구대 도서, 공부 방법, 단계별로 하라, 운동하라, 스마트폰 멀리하라, 그 다음에 강의 이렇게 됐죠. 예, 나머지 이제 기타인데 면담도 아까 얘기했고 사전 공부도 했으니까 오늘부터 운동하시고 한문하시면 돼요. 나머지 한두 개 보면은 여러분이 저기 30쪽에 보면은 평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역교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사까지요. 동양사까지. 합치면 여기 모두 서양사까지 184개인데 되게 거기에 한 주제에 5개 정도가 나눠지거든요. 그 대략 평가에서는 100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0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으면 그게 184 중에 하나인데 루터의 종교 개혁, 칼뱅, 영국, 카톨릭 뭐 등등 종교 전쟁은 5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1000개 정도 아이템을 대상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쭉 해가지고 아마 뒤에 사양사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에요. 주제별 기출문제 분석이 있을 겁니다. 35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97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4학년도까지 제가 역결혼, 한국사, 그다음에 서양사, 세계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동양사, 서양사 뭐가 나왔나 출제된 것 쭉 했는데 그냥 여러분 역결혼 총론에 그냥 아무거나 세 번째를 보면 포스트 모던적 역사에서 05, 07, 18, 24 즉 뭐냐 나온 데서 또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동학농민운동 그런 거는 여러 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적당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 방법까지가 크게 하나고 단계별로 하라. 그다음에 강의 코스 안내가 또 하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기타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도 보면은 앞에 뭐 하는 거면 어떻게 보는 자도 있고 뒤에 보면은 합격 수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1년 전 거겠죠. 올해 거는 아직 나오기가 그러니까. 자, 거기 쭉 보면 그거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그 서울에 수석한 학생들 아마 학생 수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예전에 뭐 합격, 뭐 운동하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합격 수기 아마 좀 반영됐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오늘 거의 다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코멘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한 60분 정도, 70분 했는데 고생하셨어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두루두루 공부하세요. 두루두루 한국사만 딥다하고 서계동계를 등한시한다거나 역결혼이 좀 이상하다고 안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편식이라고 하거든요. 편식하지 마세요. 두루두루 할 거. 두루두루 이제 한국사 공부한 지 좀 가물가물하면 한국사하고 다시 또 중국사하고 서양사하고 두루두루 공부할 것. 두 번째는 만점 맞기는 힘들어요. 다 똑같습니다.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공부하다 시험 보시면 돼요. 어휴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공부하라. 다음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험 보시라. 그러면 돼요. 다 똑같아요. 오늘 시험 보거나 내일 보거나 한 달 뒤에 보거나 6개월 뒤에 보거나 아니면 내년 11월 말에 보거나 거의 분포도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거의 컷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없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케줄 방학부터 다시 조절하고 1년 스케줄 조절하시고 그리고 운동하라 그런 겁니다. 1년 내내 하시려면은 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이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하는 데까지 공부하다가 시험 보시면 됩니다. 운동하시고 멘탈 관리하시고 그러면 거의 하고 한 5년 전인가 합격수위 중에 재미난 요 앞에 앉은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그 학생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부탁했는데 그 학생이 그냥 은계인가하는 학생인데 말 그대로 제가 10개 부탁하면 10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저 기억에 나요. 항상 요맘때면은 하려는 대로 했더니 합격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 교실 선배들 10,000명이 넘는 12,000, 3,000명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요. 인강세까지 합치면 몇백 명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저것 뭐 운동도 그렇고 체력 단련.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시면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사정상 기간제 교사라거나 학원 강의라거나 아니면 다른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날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 하늘이 도와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떡하지? 다른 사람 공부하는데 나는 이거 해야 되나? 여기서 커피 알바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로 뺏기는 시간은 그냥 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고 조금 쉰 다음에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때 무리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확률 게임입니다. 제가 수업하다가 요거는 진골급, 요건 6등분급, 동학농민운동은 진골급이죠. 프랑스혁명도 진골급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냥 진골부터 전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처지시는 분 있을까봐 우울해하실까봐 그런 분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활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일하느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술 마실 그럴 것도 적었겠죠. 근데 그거는 제외돼요. 일하시는 분들 물론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셔야 되겠지만 특히 해서 그냥 일하시고 약간 쉬었다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한테 일주일에 토일 이틀 주어졌을 때 놀거나 그러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혹시 이 기간제나 다른 알바 이런 거 하시더라도 이렇게 자기 주어진 시간은 공부하시면 거의 합격해요.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2025학년도 전공역사 1차 위주로 2차 아까 얘기했죠.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말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아마 있을 거고 궁금한 점도 있을 텐데 학원으로 이렇게 연락해서 하면 이렇게 질문을 모아요. 질문을 모아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학원에서 갖다 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량진에 직접 오시면 돼요. 학원에 연락해서 저 날짜 맞추시면 됩니다. 당장 뭐
내일이나 모레 아무 때나 시간 조절하면 가능해요. 일요일 날도 가능해요. 여러분께 저랑 조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면담을 하시고 아니면 전화 상담하셔도 돼요. 여러분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는 날은 학원 전화 8로 시작될 거고 저희 집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 인터넷 전화거든요. 그래서 070 그리고 땡땡땡하고 끝이 9018이에요. 그래서 070 땡땡땡땡 9018로 가면은 면담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이건 별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런 걱정해도 되나? 라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나 조그만 응달 남기지 마시고 이렇게 면담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거의 주기적으로 운동하시고 구대도서 및 플러스 알파 소음도서라고 합시다. 구대도서를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 두루두루 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돌리시고 하는 데까지 가다가 시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두루두루 공부한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험 본다.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한다. 아시겠죠? 스마트폰 멀리하고 한 4개 정도 부탁드린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잘 지키시면 거의 합격하십니다. 아시겠죠? 메시지가 좀 많아요. 뭐 적당히 어려운 문제, 실수한 문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여러분께 되니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일단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거의 아마 80분 정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5년에 발령받아서 이렇게 보람찬 영광의 일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교실에서 뵙거나 아니면 인강에서 다시 뵙게 되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인사할 때 모두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모두 합격하세요. 짜이첸. 오케이. 예,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조화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 워낙 방대하고 한국사든 뭐 서양사든 동양사든 역교론까지 엄청 많은 내용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그리고 그 핵심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구조화 측면에서 선생님이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두 번째 측면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1대1로 거의 선수를 키우는 마음으로 거의 코칭을 해주시는데 그 예를 들자면 오늘따라 제가 직강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정말 더 큰 도움을 받았던 건데 예를 들자면 오늘따라 너의 뭔가 시선이 불안하다 혹은 자세가 불안정하다 아니면 좀 더 지쳐 보인다 이렇게 1대1로 확실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컨디션 조절을 하든 아니면 약간의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측면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